예술은 과학에서 근거를 얻고 과학은 예술에서 영감을 발견합니다. 과학과 예술의 융합은 인류에게 새로운 가치를 선물하죠. 그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사진. 화가의 붓끝에서 재현되던 세상의 모습이 사진의 발명으로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죠. 이제 인류에게 시각적 한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진술의 혁명, 그 새로운 세상을 들여다봅니다. 세계인을 이해하는 창구이자 일상적인 소통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진. 실물을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도 넓게 보면 사진에 속합니다. 영화나 비디오, 3D 영상도 예외는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사진은 추억을 공유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방법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시대, 사진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핸드폰으로도 순간 찍어서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는 뭐냐면 사진을 찍었잖아요, 필름으로. 그 다음에 현상을 하고 또 인화를 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 요즘 어때요? 스마트폰으로 찍자마자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전송도 되고요. 바로 거기서 편집도 할 수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그러면서 언어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진술의 진보는 기술이 아니라 그 표현에서 표현을 통한 새로운 메시지의 개발에서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갖게 된 양식의 특징들, 표현 방법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사진의 기본적인 언어를 구성했다는 면에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사진과 함께합니다.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사진을 얻기 위해 일명 해시태그 상권을 찾아가고 매월 7억 명의 사람들이 전문 SNS에 사진을 공유합니다. 자신을 촬영한다는 뜻의 셀피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기도 했죠. 이처럼 사진은 전 세계인이 즐기는 문화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며 때론 가장 강력한 현대 예술 매체로 각광받기도 하죠.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는 사진작가 안셀 아담스의 작품에서 수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사진술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사진술들을 만나볼까요? 사진의 밝기에 따라 전혀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명암을 세밀하게 분석해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HDR 기법. 난 하나도 안 해본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 기술을 활용한 작가들이 늘고 있죠.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독특한 색감으로 그려내는 신준식 사진작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풍경 사진을 주로 찍는 그가 찾아간 곳은 김포시의 한 생태공원. 그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3년간 대한민국이란 풍경을 주제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제가 그 과정 일환 중에서 김포의 색다른 면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이 풍차를 찾게 되었는데 제가 2, 3년간 HDR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좀 더 제가 표현하고 싶은 바를 좀 더 풍부하게 표현하려고 하고 그리고 더 큰 주제로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풍경에 이런 모습도 보이는구나 해가지고 HDR 기법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풍경을 좀 알리는 작업을 하고자 이곳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HDR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선 한 구도에서 노출값이 다양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5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 사진들을 한 장으로 합치죠.
같은 구도를 흔들림 없이 찍어내야 하기 때문에 여간 까다로운 작업이 아닙니다.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원격 조작, 흔들림을 최소화해야 하죠. HDR 촬영이라는 게 안부의 디테일하고 명부의 디테일을 다 한꺼번에 살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 우리 눈에는 안부하고 명부의 디테일이 다 살아있지만 카메라로는 그 디테일이 다 함께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DR을 하는 것인데 대신에 그게 좀 과도화돼 가지고 좀 조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눈하고 비슷한 디테일을 구현해내는 그걸 최선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작업이 끝나고 이제 풍성한 색감의 사진을 만들 차례. 그 과정을 보기 위해 그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연속 촬영한 사진을 HDR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밝고 어두운 부분이 모두 잘 살아난 한 장의 사진으로 합성하는 신준식 작가. 이렇게 탄생한 그의 작품은 과장과 현실의 경계성을 넘나들며 일상의 풍경을 보다 몽환적이고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자신만의 색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그의 작품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유명해졌죠. 사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는 신준식 작가. 그가 사진의 매력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은 청각장애가 있어요. 그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각적인 감각보다는 시각적인 감각에 의존해가지고 사물이나 사람이나 풍경을 관찰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때문에 거기 관찰하는 데 흥미를 느꼈고, 그리고 특히 거기에 따라서 관찰력이 스스로 성장하는 걸 느꼈어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관찰력이 좀 더 뛰어나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풍경에 대한 관찰을 좀 더 제가 흥미로워하니까. 근데 그거를 시각적인 표현으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그게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로 사진이 좀 더 저한테 좀 더 맞는 매개체였기 때문에 HDR 기법을 하게 된 것도 제가 단순히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제가 제한된 감각인 청각적인 감각에 비해서 제한된 감각인 시각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법으로서 일종의 일환으로서 HDR을 하게 된 것도 있고요. 다른 이들에겐 보이지 않는 세상을 HDR로 구현하는 그에게 사진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또 다른 언어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문이기도 하죠. 일상의 새로운 풍경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는 신준식 작가. 그에게 아직 과도기이긴 하지만 필수적인 사진 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 HDR 기법의 매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진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질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진이 아니면 그림 같은 약간 이분법적인 감각적인 심상을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일반적인 사진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림인가 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림 특유의 그림 같은 내지 동화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 같아서 일반 사진하고는 다르게 특유의 화려함과 그림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학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시각 매체, 사진의 탄생으로 되돌아가 보죠. 사진을 뜻하는 말인 포토그래피. 이는 그리스어로 빛을 뜻하는 포스와 그림을 뜻하는 그라포스의 합성어입니다. 빛으로 그린 그림이란 뜻에서 알 수 있듯 사진이란 빛이나 복사 에너지의 작용을 통해 피사체의 모습을 기록하는 방법이죠. 빛을 평면에 투영시키려는 시도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태양의 일식을 관찰하던 중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냅니다. 빛이 바늘 구멍을 통과하면 거꾸로 상이 맺힌다는 것이었죠. 기원전 5세기 무렵 고대 중국의 사상가 묵자 역시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빛이 바늘 구멍을 통과하면 상이 뒤집혀 보인다고 기록했죠. 이런 원리는 라틴어로 카메라 옵스큐라, 암실이란 뜻의 광학 장치를 탄생시켰습니다. 사진술의 등장 이전까지 이미지를 기록하는 방법으로는 그림이 유일했습니다. 사실적인 그림을 위해 화가들은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한 복제 도구인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지금의 반사식 카메라의 원형이기도 하죠. 최초의 그 사진술의 발명에 동인이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실주의 시대에 더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욕구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림 그리는 완벽한 도구로 사진술이 탄생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방에 작은 구멍을 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빛이 수렴돼서 들어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바늘구멍 상자 원리 그대로 안쪽 벽면에 역상이, 외부의 상이 와서 맺히는 거. 이제 그 원리를 큰 방에서, 카메라 옵스큐라는 원래 어두운 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큰 방에서 그게 상자까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 화학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됐던 겁니다. 사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19세기 이후부터입니다. 이처럼 카메라와 사진이 발명된 것은 채 200년이 넘지 않았지만 세상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죠. 아날로그 시대의 필름 사진에서 오늘날 디지털 사진으로 발전하며 사진의 활용 범위가 넓어졌고, 기술의 발달로 그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졌죠. 여기 추억을 선물하는 특별한 사진관이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속속 문을 닫고 있는 동네 사진관. 하지만 이곳은 오히려 최근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디지털 파일로 사진을 저장해 낡고 오래된 사진을 복원해주기 때문이죠. 바래지고 훼손된 사진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날로그 필름 사진의 경우 원본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이제 대부분 깨끗한 흑백 사진보다는 많이 훼손돼 있거나 흐려져 있는 상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흑백 사진을 칼라 복원한다 이렇게 이제 끝날 얘기는 아니고, 흑백 사진 자체에 훼손된 부분을 깨끗하게 이제 복원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원 상태로 복원을 먼저 합니다. 예, 기본적인 흑백 사진 복원된 상태에서 색감을 넣어야 자연스러운 피부톤이 나오고, 거기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있어서 피부톤을 따로 잡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같이 조합이 이루어질 때 완벽한 복원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칼라 작업이. 오래된 사진은 보관이 중요합니다. 필름 자체가 삭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젤라틴 필름의 수명은 60년 정도. 한 번 손상된 필름을 복구하기 위해선 복잡한 약품 처리를 거쳐야 하죠. 하지만 원본 이미지를 스캔해 디지털 복원 작업을 거치면 비교적 간단하게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흑백 그러니까 옛날에 그렸던 초상화인데 이거를 사진 느낌의 초상화로 다시 만드는 작업을 손님이 의뢰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를 먼저 하기 전에 칼라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흑백 사진 상태에서 훼손된 부분만 먼저 이제 깨끗하게 다듬어서 복원 작업을 먼저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 보여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20여 년간 사진 복원에 매달려온 유창현 씨. 미국에서 건너온 복원 기술을 인터넷을 통해 독학으로 공부, 지금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업을 하는 것. 사진 속 인물의 특징을 잘 잡아내야 합니다. 예전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일이죠. 옛날 그 어르신들 사진사 분들 얘기를 들으면 연필로 보정들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흑백 사진을 가지고 연필로 눈에다가 라인을 더 걷는다든지 아니면 주름을 더 넣는다든지 이런 그 정교한 작업을 연필로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새는 이제 포토샵이라는 탁월한 그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제가 포토샵 2.5부터 작업을 해서 지금은 18단계 정도 업그레이드돼서 포토샵 CC라는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있었어요. 시대는 흘렀지만 추억을 되살리고 싶은 사람들의 발길은 계속됩니다. 이 사진은 이렇게 이번엔 애틋한 사연의 사진이 들어왔는데요. 의뢰하신 분이 이제 다른 가족분들은 다 생존하게 계시고 아버님만 이제 보시면 아버님만 이제 그 젊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인 가족 사진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 젊을 적 아버님의 사진에는 세월의 흐름을 조금 더 입히고 가족들의 개별 사진을 하나로 모아 가족 사진을 만들기로 합니다. 불가능은 없어 보이는 복원의 세계. 과연 어떤 영역까지 가능할까요? 많이 훼손되거나 찢어진 사진들 많이 해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일부분이 나와 있다면은 이제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원리적으로 가능하냐면 사람의 얼굴은 좌우 대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 반이 없어졌다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할 수가 있고, 눈, 코, 입 중에서 한 군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이제 합성 기술을 통해서 복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야 온 가족이 모두 모였네요. 사람들이 완성된 사진을 보고 행복해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창현 씨. 다양한 흑백 사진 중 그에게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장은 무엇일까요? 형님 사진이 이제 이북에 계신 형님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카하고 형님 두 분이 아마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동생분이 의뢰하셨던 얘기인데 형님 사진을 가지고 여자분이 따님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재현해서 이렇게 같이 사진관에서 촬영한 것처럼 작업했던 그런 작업이 가장 에피소드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진 기술의 발달로 이제 사진관 역시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화지가 아니라 인터넷과 전자신호라는 새로운 매체를 만나 또 한 번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죠. 필름 카메라의 옛 추억이 그립기도 하지만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에 힘입어 사진의 혁명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요? 저도 10여 년 전부터 그 리터칭 공부를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이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디지털로 그려진 그림들을 선호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화 때 사진 기술이 그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디지털화된 그 사진관들이 각광받는 아마 시기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한 대학교. 디지털 이미징 수업이 한창인데요. 어려운 내용이 많지만 학생들의 학구열만큼은 뜨겁습니다. 디지털 사진 시장이 커지며 직업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죠.
사진의 재창조라 불리는 리터칭 작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대학과 대학원에서 보정 기술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스펙트럼 에너지의 어떤 집단이 있는데 그거를 측정된 광원을 점점 장비가 많아지고 어떤 빛의 컬러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거는 우리 조금 정해서 써야겠다. 그러니까 정의를 내려야겠다. 규칙을 정해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촛불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진 작업의 가장 큰 차이라고 불리는 리터칭. 전문가들은 패션이나 광고 사진에서 색상과 톤 보정, 입체감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이미 해외에서는 사진 보정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리터처라는 직업이 보편화됐죠. 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진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신의 한 수, 리터칭. 과연 그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그 보통의 우리가 디지털 컨텐츠 뭐 잡지에서 보거나 영상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을 원본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포토샵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편집하거나 조정하거나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근본적인 목적은 원래 있던 상태에서 좀 더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보기에 좀 더 나아 보이게끔, 보는 사람으로 하게끔 호감을 가질 수 있게끔 고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뭐 리터처라고 하고 리터칭이라고 칭합니다. 이거를 내가 끄고 해야겠다. 사진 전문 리터처인 김현서 씨. 되라. 그녀에게 대표적인 리터칭 작업 중 한 가지 기술을 배워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은요, 이 이미지를 고양이하고 뒤에 있는 배경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 뭐 일이 왔다라고 보시면 뭐 여기는 까맣고 여기는 하얀이가 쉽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거 이미지를 확대하고 확대를 해보면은요, 여기 이 부분이 털이에요. 털인데 여기가 그죠, 회색, 그리고 알 수 없는 흰색. 뭐 여기 보면 초록색도 있고요.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눕기를 딴다?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죠. 눕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능을 조금 개선시킨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영역을 지정하는 라쏘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대충 이렇게 제가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땄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딴 영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Select and Mask라고 그 어도비 포토샵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기능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새롭게 창이 뜨는데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블랙 앤 화이트로 한번 볼게요. 지금 고양이 딴 상태는 이렇게 가위로 얼기설기 초등학생이 자른 것처럼 보이시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기능을 제가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 퀵 셀렉션 툴이라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그 고양이 수염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픽셀 하나하나인데요. 요거를 포토샵이 자동으로 인지해서 제가 지금 빨리빨리 보여드린다고 영역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작게 하거나 하시면 이렇게 섬세하게 하실 수가 있죠. 붓으로 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 영역을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보시면 영역이 이렇게 정말로 세밀하게 잘 쉽게 따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디지털 사진이 보편화되며 필수 과정으로 자리 잡은 포토 리터칭. 그 수업 현장을 조금 더 따라가 볼까요? 촬영 수업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은 다 한 것 같고, 오늘 하는 거는요, 그 조명을 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촬영된 데이터를 카메라하고 노트북을 연결을 해서 바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첫 번째로는 캡처원을 사용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캡처원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포토샵으로 넘길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리퀴파이 테크닉을 사용하게 할 건데, 리퀴파이 안에서 그 CC에서 새로 추가된 신기능 중에 그 페이스 어웨어 리퀴파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얼굴 윤곽이랑 형태, 이목구비, 그리고 뭐 형태 같은 거를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누가 포토샵 시연할 거죠? 제가 네, 그분 할 거고. 네. 네, 모델은 누굽니까? 아, 혜수가 하는 거군요. 그 다음에 촬영은? 아, 네, 나머지 조명. 아, 조명을 붙이군요. 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리터칭이 만능은 아닙니다. 원본이 좋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촬영부터 리터칭까지 모든 과정을 익히죠. 네, 들으셔? 실습은 주로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컴퓨터랑 연결 촬영을 해서 카메라에서 촬영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컴퓨터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사진이 넘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나온 사진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포토샵으로 이렇게 바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최근엔 사진 촬영과 동시에 이미지 후보정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빠르게 진보했는데요. 리터처의 손길이 필요한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여기서는 그 CGI라고 해서 컴퓨터 그래픽 이미저리라고 하는 기술과 이제 3D를 함께 넣어서 어떤 현실에 없는 뭐 독특한 어떤 연출되어 있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게 또 요새 추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새는 사진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아트 작업을 조금 넣는다든지 뭐 그림을 첨가한다든지 해서 사진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어떤 컨셉을 보여주는 어떤 미술의 분야와 많이들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리터칭은 원본의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최근 디지털 콜라주라 불리는 예술 기법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술을 통해 초현실적인 상상의 세상을 만날 수도 있죠. 작가의 상상력을 뒷받침하고 예술과 과학을 넘나드는 리터칭의 세상. 앞으로 사진 기술은 또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하지만 사실 사진이라는 장르가 그 예술성과 그런 기술성이 함께 발전하는 학문이거든요. 동시에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트렌드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전공 중에 하나가 바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보정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꼭 사진을 못 찍는 사람도 멋진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후보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진들도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건 여전히 아주 전통적인 생각으로 사진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된다. 사실의 직접적인 반영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는 사진이 반드시 그래야 해요. 예를 들면 신문에 실리는 뉴스 사진인데 합성하고 보정해서 거짓말을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진술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됐어요. 이런 걸로 이제 미국의 AP 통신사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하나 기준을 세운 건 뭐냐면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 그래도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서 버닝, 빛을 좀 더 주고 빛을 좀 다칭, 빛을 좀 가려주는 거. 그러니까 어둡고 밝고 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기술만 디지털에서도 써야 된다. 이 저널리즘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뒀어요. 쓰지 마라. 그 외의 것들은 저는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광고 사진에서 포샵해서 더 멋지게 만들면 어때요? 그건 광고인데 그건 뭐냐면 그 광고를 보는 그 사람들이요. 그걸 다 이해를 하거든. 인지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200여 년간 숨가쁘게 달려온 사진술의 발전. 이제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촬영, 저장, 가공, 전송, 출력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진술이 눈부시게 도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지털 사진 기술은 냉전 시대, 군사적 목적에 의해 등장합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말처럼
그 시절 아날로그 기술로 적진을 시시각각 광범위하게 찍은 후 저장하고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 문제가 극복되기 시작한 건 사진 기술이 디지털화되면서부터. 아날로그 사진과 달리 이미지가 디지털 신호로 바뀌고 메모리 장치에 쌓이면서 저장부터 관리, 인쇄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 거죠. 무한 복제를 통해 지식의 보편화, 정보의 확산, 인식의 확장에 절대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인화의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빠른 속도와 편리성, 그리고 전파력을 타고 디지털 사진 혁명이 시작된 거죠. 사실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술의 극치가 왔다 그러는 거죠. 그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국민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전부 사진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왜냐면 모든 그 초점이라든가 노출이라든가 눌러만 주세요. 옛날 코닥에서 나올 때 그 캐치프레이가 있어요. 눌러만 주세요. 근데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눌러만 주세요 하면 카메라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도 사진을 찍는 시대를 만든 게 디지털 카메라 혁명이에요. 디지털 사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비용을 덜 들이고 쉽게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차원에서만 본다 그러면 조금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냐면은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사진술에서만 그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를 굉장히 많이 바꿨잖아요. 디지털 사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면서, 그리고 또 그 내가 생산자로서의 그 사진술을 활용하는 입장에서 언제든지 네트워크 안에 자기가 발신자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정보를 쓸 때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겠죠, 당연히.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며 사진은 현대인의 일상에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진이 아니었다면 대중매체의 발달을 비롯해 의료, 산업, 공학, 건축 등 모든 분야의 비약적 발전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은 그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죠. 사진은 한 사회를 뒤덮을 만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매체로 떠올랐습니다. 2010년부터 3년여간 계속된 아랍의 봄 사태는 그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사진 기술은 과학의 옷을 입고 보다 다채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진화와 그래픽 기술의 발전을 이용한 예술, 이미징 사이언스라는 장르가 대표적이죠. 이미징 사이언스란 사진의 이미지와 과학 사이언스의 합성어로 사진공학이라고도 불립니다. 과학 기술을 이용해 일반적인 사진 방법으로 기록되기 힘든 대상을 기록하는 분야입니다. 순간을 담아내는 사진과 과학이 만나 새로운 영역의 예술을 탄생시킨 거죠. 이미징 사이언스는 나날이 발달하는 과학기술과 접목되어 촬영 기법이나 촬영 시간, 장비나 표현 방식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나눠져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이라는 지성을 이용해 예술의 또 다른 감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진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죠. 그렇다면 과학과 예술이 만나 펼쳐지는 또 다른 사진의 세계를 만나볼까요? 대학교의 한 실험실. 이곳은 전자현미경으로 물체를 확대해 들여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미경을 활용한 사진 작업으로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 중인 유별난 사진 작가의 특별한 작업실이기도 하죠. 그의 작업은 과학과 예술의 만남을 모토로 합니다. 현미경 작가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나노 사진 작가 지호준 씨.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죠. 지금은 어떤 작업 중일까요? 샘플에 지금 이제 백금을 입히는 과정인데요. 이게 그 일반적인 과학 현미경하고는 달리 이제 가시광선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진공 상태에서 전자를 써서 보는 그런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전자가 잘 튕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샘플에다가 백금 코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자 현미경은 빛 대신 전자를 사용해 광학 현미경으로는 보이지 않는 작은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종이의 표면을 미세하게 관찰하기 위해선 샘플에 백금을 입혀 전자가 더 잘 반사되게 해야 하죠. 과학기술을 위해 사용되는 현미경을 예술 작업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진 작업과 차별화되는 그의 작업. 그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공대를 가게 됐어요. 그 대학원을. 그래서 그때 그 연구실에서 이제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똥을 싼 거예요. 근데 좀 그때 궁금했어요. 그 똥이 어떤 모습일지. 그래서 장난 반 진단 반으로 그 똥을 이렇게 수집해서 그 현미경이 연구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뭔가 똥의 모습보다 약간 산수화 같은 약간 그 정선의 금강전도 그런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신기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현미경을 가지고 노는 게 약간 좀 이렇게 습관화되더라고요. 네. 현미경으로 바라본 그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확대한 강아지의 배설물은 흡사 금강전도처럼 웅장하고 확대한 화학물질은 우거진 나무숲 같아 보이죠. 오래된 종이를 들여다보자 대자연이 오롯이 녹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전공하고 기술대학원에 입학하며 전자현미경을 접한 그는 보이지 않았던 세계의 등장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일까? 그는 보는 것의 한계에 도전해 보기로 합니다. 현미경으로 촬영한 나노 이미지를 현실 공간에 투사하고 이를 다시 사진으로 찍어 한 폭의 나노그래피 풍경화를 완성하는 작업이죠. 일단은 기본적인 주제는 제가 이제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문을 이렇게 좀 직관적이면서도 약간 좀 반전도 있고, 그래서 저게 왜 나무가 아니지? 혹은 저게 무슨 세상이지? 판타지인가? 근데 결국에는 그게 우리 일상 속에 너무나 흔한, 너무나 별거 아닌 그런 것들을 이 현미경으로 다시 재촬영해가지고 재현해서 제가 이거를 찍어서 이 보이지 않는 공간을 우리 실제 공간에 투사를 해서 동시에 그 보이지 않는 공간과 보이는 공간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인 프로젝트는 오래된 종이 속 대자연을 진짜 자연 속에 투사하는 작업. 나노 세계에 자연을 담는 작가 지호준. 앞으로 그는 우리에게 또 어떤 세상을 선물할까요? 이 전자미경으로 이제 그 종이에 생긴 이 자연을 촬영을 하고 여기에 이제 그 컬러링을 해요. 이게 전자미경은 이제 가시광선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흑백으로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듯한 혹은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으로 컬러링을 하고 그 발전기와 빔 프로젝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자연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 이 보이지 않는 공간을 투사를 하고 동시에 이제 그거를 담아내는 게 제 작업의 그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눈을 대신해 광활한 우주에서 나노의 세계까지 모든 대상을 이미지화하는 마법의 발명품 사진. 과학 기술을 통해 우리는 좀 더 다채로운 사진의 세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사진술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몇 가지 기술은 그 미래를 짐작할 힌트를 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입는 카메라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고 10억 화소가 넘는 카메라의 보급으로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까마득히 먼 곳을 촬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단순히 성능의 발전 외에도 기술 발전으로 찍는 법과 보는 법에도 큰 변화가 생기겠죠. 이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사진이 보편화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진을 감상하고 편집할 수 있을 겁니다. 사진에서 냄새가 나거나 만질 수 있는 사진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사진을 3D 프린터로 출력해주는 서비스는 새로운 사진의 탄생을 예고하죠. 또 다른 차원의 사진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공유하게 될 미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사진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사진을 이용한 여러 가지 장르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사진가와 화가가 합쳐서 또 새로운 아트가 탄생하는 거죠. 사진 찍은 거에 화가가 덧붙여서 또 그거를 GIF를 활용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파급 효과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동안 이어왔던 화가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조각가가 그런 것들을 사진을 활용해서 조각품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사진이 기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파생되는 사체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핵 분열, 융합한 다음에 그 다음 핵 분열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밑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현실을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사진술의 미래를 만들어낼 거예요. 어찌 보면 처음에 스틸 사진이 동영상으로 변한 거, 발전한 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장면에서는 끊어서 보지 않으니까 단면이 아니고 연속된 이미지를 추구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후에 소리가 들어갔고 그리고 또 점점 3D 이미지들이 반영이 될 것이고요. 실제 그 기술들이 쓰일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아주 분명한 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새로운 세상에 사진술이 완벽하게 기여할 거라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는 한 앞으로 사진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할 것입니다. 또 예술로 인정받기 위해 많은 것들을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죠.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사진.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까요?